근데 3초 내에 내 게시물이 패스가 되면 이제 재미없는 게시물이구나.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게시물이구나. 이렇게 알고리즘이 판단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딱 첫인상이 중요하겠죠. 첫 번째 발행한 이미지나 뭐 영상이나 글이 네. 딱 주목을 끌 수 있는 유튜브로 따지면 썸네일인데요. 아 좋아요. 3초는 잡아라. 네, 3초를 잡으면 103.5 FM 돈을 이해하는 시간 정철진의 목돈연구소. 행복한 일상과 경제적 독립을 꿈꾸는 사람들, 언젠가 파이어할 그날까지 재테크 노하우와 파이프라인 만드는 법을 공유해봅니다. 언젠가 파이어, 밀레니얼 머니스쿨 신희은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밀레니얼 머니스쿨 CEO 신희은. 네. 지금 밀레니얼 머니스쿨 잘 되고 있습니까? 네. 저희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네.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셔가지고 엄청 바쁘게 이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주 네. 파이프라인은 교육, 역시 교육인가요? 그렇죠. 이제 다양한 투자 쪽 이제 교육과 요즘은 또 이제 자기 개발 쪽에 관심이 많으시거든요. 예. 사이드 잡, 예. 부업 뭐 이런 쪽 관련돼서 이제 저희가 많이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강사가 있겠고, 네네. 온라인 클래스와 오프라인 행사를 통해서 저희 이제 고객과 만나는 형태. 그러면 이제 수강생이 오고, 네네. 그건 똑같네요. 어쨌든 메커니즘은. 네, 맞습니다. 예, 그게 네. 이제 플랫폼이다 아니다 그런 네. 차이고. 네. 좋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언젠가 파이어 이 첫 코너로 블로그로 돈 버는 법, 네이버 블로그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봤었고요. 관련해서 유연주님이요. 그런데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파워 블로그까지 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안 하고 있어요. 당시 누가 돈을 200만 원 줄 테니 그 블로그를 팔아라. 라는 메일이 오던데요. 사기 같아서 컨택을 아직도 안 하고 있습니다. 믿을 만한 건지 의심스러워요. 유튜브에서도 이런 게 있잖아요. 그 네. 유튜브를 뭐 계정을 사고 팔죠. 네. 네. 이 블로그도 있습니다. 네. 사기인가요? 아니면 이건 뭐라고 받아야 되나? 그러니까 사기라고 보기는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사기는 아닙니다.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200만 원을 줄 테니 팔아라 이런 메일이 오시잖아요. 네. 그럼 실제로 이제 200만 원을 입금받고 파실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뭘 파는 거예요? 그 블로그가 내 이름인데. 그 계정 이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전달 주고 이제 그 계정을 자유롭게 쓸 수 있게끔 하는 이제 그 권한을 어떻게 보면 위임해 준다 이런 형태로 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요? 그런데 이제 잘 생각을 해보시면 왜 살까요? 이 사람들이 돈을 주고 내 블로그를 왜 살까요? 그 왜 사서 이용했을 때 돈이 되기 때문이거든요. 예. 그러면은 그걸 누가 필요로 할까요? 그 이전 시간에도 저희가 이제 블로그로 수익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광고주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기업들, 기관들. 그러니까 예. 그 내 블로그가 조금 오래 운영했거나 음. 좀 충실히 운영을 했었어서 지수가 좀 높아서 네. 글을 썼을 때 잘 노출이 되는 블로그라면 이거를 이제 사서 광고주에게 팔거나 대행사에게 파는 겁니다. 예. 그러면은 이 분들이 이제 여기에 이제 내 아이디와 로그 그러니까 비밀번호를 활용해서 들어가서 이제 그 광고글을 올리겠죠. 예를 들면 병원이라든지 뭐 자영업자 이제 가게라든지 뭐 레스토랑 뭐 여러 가지 네네. 이제 자영업자들이 이제 여기에 이제 블로그에 글을 올려서 자기 가게로 손님을 유인하는 형태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마케팅에 이제 내 블로그가 활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장점이라면 더 이상 이제 쓰지 않는 내 블로그로 뭐 소액이라도 돈을 조금 받을 수 있다는 건데 이제 단점이 좀 있습니다. 뭐냐면 이 네이버 측에서 이런 상업적인 글만 반복해서 올리는 블로그에 대해서 이제 그 로봇이 잡아내요. 그래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예를 들어 뭐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지나면 그 블로그에서 올리는 글이 더 이상 노출되지 않게끔 차단합니다. 그래서 네. 내 블로그가 이제 망가지게 되는 거죠. 다시는 근데 이제 쓸 수 없게끔 되는 우리 거죠. 전세차님도 저도 네. 블로그를 운영 중인데 네. 누군가 팔라고 200만 원 준다는 문자가 오는데 네. 뭐 거래도 본래 있는 건가 이렇게 계속 주시는데 과거부터 많았던 거래이고요. 제가 네. 유튜브도 사고 팔 때 궁금증이 이거예요. 네. 이제 주인이 바뀌었잖아요. 네. 유튜버도 이제 바뀌었잖아요. 그게 채널은 있지만 네네네. 그러면 컨텐츠도 네. 이제 과거의 컨텐츠가 안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독자들은 네.
단박에 알지 않아요? 이웃을 취소하실 수도 있고요. 뭐 나갈 수도 있지만 제가 이제 해보니까 평균적으로는 10% 정도 이제 나가시기도 하는데 이제 예전에 구독했던 거를 굳이 귀찮아서 취소하지 않으시는 그래도 분들도 가동률이 많고요.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러나 이제 어쨌든 상위에 노출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광고주들 입장에서는 내 그래요? 가게를 알리는 목적은 달성을 하는 겁니다. 근데 다만 이제 주의를 하셔야 될 거는 내 네. 개인 정보잖아요. 아이디 네, 비밀번호가 네. 좀 도용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정말 나쁜 곳에 이용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도박 사이트라든지 뭐 이렇게 약간 뭐 보이스피싱이라든지 범죄에 가까운 그런 것들에 만약에 악용이 된다. 그러면 그 주인으로서 혹시나 내가 책임져야 될 일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이 사고 파는 거는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되고 블로그 같은 경우는 뭐 큰 돈이 아니잖아요. 네. 이 계정이 100만 원, 200만 원 이 정도 액수를 가지고 내 블로그가 일정 기간 지나면 아예 망가지거나 잘못된 그러니까 방향으로 금방 이용될 수 망가지겠죠. 있다. 바로 할 걸요. 제가 봐도 독자들이. 네, 그래서 이제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좋은 방법은 아닌 거죠. 네, 김혜원님은 인스타그램과 비슷했군요. 그러니까 네이버 블로그 했을 때 네. 저는 고양이를 키우는데 반려동물 업체 이벤트에 참여 같은 거 많이 하고 있어서 또 협찬 받아서 후기를 쓰곤 합니다. 이제 이 모델입니다. 그래서 네, 말 네, 나온 김에 이제 인스타그램으로 넘어갈 텐데 네. 오늘 주제가 인스타그램으로 돈 벌기입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이버 많이 이제 알려드렸고 인스타그램도 마찬가지인데 네. 사실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페이스북이 더 대세였거든요. 그 특히 40, 50대, 60대, 그다음에 10대들은 페이스북을 훨씬 더 많이 썼었는데 페메라고 네, 페이스북 메일, 맞습니다. 네, 페메. 네. 네. 지금은 그런데 10대부터 60대까지 전 연령대에서 페이스북보다 인스타그램 사용자가 더 많다고 합니다. 네. 근데 약간 바뀐 거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페이스북이 네. 이렇게 됐을까요? 주가도 그랬지만 메타로 근데 이제 이게 이래. 뭐 트렌드라는 게 있는 거니까요. 명확히 어떤 이유 때문인지는 이제 꼭 집어 말할 수는 없지만 네. 지금은 아무래도 사람들이 이제 이미지라든지 어떤 영상, 릴스라고 하죠. 이런 것들에 더 매력을 느끼기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제 인스타그램으로 대중들이 다시 모여들면서 여기가 이제 광고의 장이 된 거죠. 네. 그래서 인스타그램으로도 수익화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이제 기자 시절에 이런 광고업계 또 네. 마케팅업계 많이 취재를 했었는데 네. 광고주들은 그런 것 같아요. 꼭 그것을 통해서 물건을 많이 팔지 않더라도 그쵸. 노출도를 그렇죠. 굉장히 중요시 여기더라고요. 왜냐하면 인지도가 제고되잖아요. 아. 그러니까 우리 브랜드를 꼭 사지 않아도 네. 많이 볼수록 사람들이 친근감을 느껴서 언젠가는 네, 그 마케팅 이론 중에 한 7번 정도 보게 되면 네. 그 브랜드에 대한 호감도가 생겨서 구매하게 된다. 뭐 이렇게 이런 이제 이야기도 있을 정도로 네. 노출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인플루언서라는 분들이 그렇게 이제 큰 돈 받고 하나의 네. 그분들에게 이제 홍보의 장이 된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 이유도 그 광고주들이 네. 그 자꾸 노출되니까 네, 안 굉장히 팔리더래. 성공하죠. 물건을 뭐 네. 사던 말던 간에 네, 네, 그 네. 점을 노리는 것 같은데 현재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들 얼마나 벌고 있나요? 제가 실제로 만나본 결과 수익 규모가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뭐 이웃 수가 예를 들면 이제 팔로워 수가 뭐 수백 명에서 1,000명, 2,000명 그 정도 단위이신 분들은 이제 뭐 월 300에서 많으면 100만 원 정도까지도 버시고요. 예. 이제 뭐 100K, 200K 이렇게 얘기하는데 10만, 뭐 5만 이렇게 가까이 5만 정도면 어때요? 5만 정도여도 이제 뭐 500에서 1,000만 원 이상 버시는 분들이 있고 네. 이제 100K라고 10만이 네, 10만, 넘어가면 네. 이제 또 수익 규모가 커지는 이제 그런 이제 구조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팔로워 100만 명이다. 더 커지겠죠. 그러면- 이게 왜냐면 이제 내가 피드를 올렸을 때 발행했을 때 가서 닿는 사람의 수만큼이 나의 영향력인데 그 영향력이 돈으로 환산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뭐 절대화할 수는 없지만 네, 네, 네. 한 100만 명의 팔로워다. 그러면 월 수입을 뭐 그분이 억 이제 단위까지 갈 적극적으로 수 있겠죠. 뛴다면 네. 억 단위라는 게 맞나요, 말이? 그렇죠. 네, 네, 네. 아, 실제로 그 억 단위 매출을 올리시는 인스타그래머들이 꽤 있거든요. 예, 예. 네. 한 60만에서 80만 정도여도 상당히 돈을 네. 벌고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이렇게까지 됐나요, 시장이? 시장이 일단 크고요. 네. 사실은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은 뭐 10,000명 정도를 목표로 열심히 해보셔도 충분히 10,000명도 어마어마한다니까요. 네, 네, 네. 승산이 있는 네. 그런 수익화 할 수 있는 이제 기회가 있는 시장입니다. 자, 계속 들으시면서 대체 어떤 식으로 돈 버는 거야? 수익화 부분 더 들어가 볼까요? 네, 네, 네. 그 수익화 할 수 있는 이제 영역이 한 2가지 정도로 나뉠 수 있다고 보는데요. 네. 일단은 팔로워가 많은 인플루언서다.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수익이 당연히 많을 수 있겠죠. 네. 그다음에 팔로워는 적지만 나의 계정에는 관심사가 비슷한 찐팬들이 많다. 이럴 경우에도 이제 수익을 이제 거둘 수 있습니다. 아, 네. 꼭 숫자만은 아니다. 네. 찐팬이 많은 게 또 중요하거든요. 예. 예, 왜냐면 지갑을 여는 이제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음. 그래서 이제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이제 수익화 하시려면 또 이제 주제 없이 일상을 올리시면 되는 게 아니라 네. 그때 말씀드렸듯이 이제 운동이나 뭐 자기 개발, 건강, 뷰티, 투자, 여행 이제 특정 주제를 해야 돼요. 정하셔서 네. 그거에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이 이제 모이게끔 이렇게 운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광고주들이 이 계정은 운동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구나 하면서 이제 운동 관련된 광고주 분들께서 이제 협찬부터 이제 브랜디드 광고 제안을 하기 네. 시작하는 구조이거든요. 예. 근데 꼭 이렇게 브랜디드 광고로 광고료를 받지 않아도 직접 내가 이제 공동 구매를 통해서 또 돈을 벌 수 있어요. 이건 이제 팔로워 수가 뭐 1,000명밖에 안 되더라도 내가 내 계정이 이제 예를 들면 육아를 이제 해요. 육아 정보를 네, 하는 네. 주부다 이러면 육아 관련된 아이템을 내가 직접 써봤더니 이러이러한 장점이 있는데 공동 구매 합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올리시는 거예요. 베이비 로션이다. 네. 그러면 이제 그 공동 구매를 통해서 저렴하게 이제 내 찐팬들은 물건을 살 수 있고 예. 나는 일정 부분의 수수료를 가져가는 그런 형태의 내가 이제 중간 판매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 그렇게 베이비 돈을 로션 버시기도 회사하고의 합니다. 네. 내고는 그러니까 협상은 자기가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연락을 해서 내가 이만큼의 물량을 한 번에 구입을 아하. 할 테니 단가를 낮춰달라 음.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 그 회사 같은 경우도 인스타그래머기 때문에 홍보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또 이제 호의적으로 이제 제품을 공급해주고 하고 이런 이 형태가 정도의 되는 거죠. 수수료 브로커 네. 피 내라. 네. 그게 서로 윈윈이 되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구조인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직접적으로 판매해서 수익화를 할 수도 있다. 네. 이제 크게 이 두 가지 틀에서 이제 또요? 수익을 벌어들이고 계시는 거고요. 또 말씀드릴 거는 이 영향력이 커지다 보면 여기저기에서 이제 기회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그 뭐 책을 내거나 노하우를 이제 클래스로 만들거나 네. 저희 같은 플랫폼에서 클래스로 이제 만들어서 판매하거나 전자책을 내거나 네. 이런 이제 기회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요. 하고 그분이 네. 브랜드가 되죠. 그쵸. 예. 그래서 예. 이제는 그 일정 수준의 브랜드가 되고 나서는 이제 다른 사람들을 마케팅해주는 그런 이제 마치 회사처럼 성장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1인 기업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무궁무진한 그런 이제 플랫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네. 알겠어요. 네. 그 앞이 어렵잖아요. 그쵸. 팔로워 시작이 어렵죠. 500, 팔로워 네. 1000, 팔로워 네. 뭐, 네. 5천만. 네, 맞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알아야 되는데 네. 이제 그 테크닉, 그 비법입니다. 첫 번째 네. 카테고리를 일단 선택하는 게 확률적으로 좀 높인 맞습니다. 거죠. 좋은 카테고리를 선택하는 게 이제 네. 중요하다고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가 이제 월 500에서 1,000만 원 이상 이 플랫폼을 통해서 이제 벌어들이는 분들에게 여쭤봤어요. 네. 어떻게 도대체 그렇게 수익화를 할 수 있었냐라고 물었더니 이제 한결같은 대답이 있어요. 내가 올리고 싶은 거를 올리지 말고 사람들이 알고 싶고 원하는 걸 올려야 된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예. 이런 거죠. 카테고리를 정할 때도 주제를 정할 때도 내가 관심 있는 것도 중요한데 네. 시장이 큰 거, 고객이 많이 모여 있는 곳, 사람들이 좀 적극적으로 구매력 있게 이제 지갑을 열 수 있는 그런 분야. 네. 이제 광고주들이 많은 곳 이런 곳들을 정하는 게 좋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원하는 거라고 하면 정보겠죠. 정보를 주거나 재미를 주거나 뭔가 감동을 주거나 이제 그런 것들을 내가 할 수 있으면 근데 채널을 키울 수 인스타그램으로 있다는 거죠. 그 감동도 주나요? 네? 감동을 주는 채널들도 있거든요. 감동을 줘요? 네네네. 아 그런가? 네. 알겠습니다. 인스타그램 네. 제가 이걸 좀 이게 문외한이어서 그런가? 예를 들면은 네. 이제 소장님 같은 경우는 이제 경제에 대해서 심오한 네. 이제 그런 인사이트를 갖고 계시잖아요. 그걸 인스타그램으로 어떻게 어필을 해요? 요즘은 어떻게 하냐면 이제 뭐 인스타그램에 그 카드 뉴스 형태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미국이 CPI를 발표한다 이러면 네. 그거 어렵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내가 카드 뉴스에 짧은 문장으로 아주 쉽게 풀어주는 그런 피드를 이제 발행을 해주는 거예요. 이런 거는 이렇게 해석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정보성 그 피드를 이제 꾸준히 발행을 하면 네. 이제 그 소장님을 알고 있는 네. 어떤 찐팬들이 모여서 네. 이제 쉽고 이제 이해하기 쉬운 경제에 대한 정보를 여기서 얻을 수 있겠구나 하면서 네. 이제 모여든다는 거죠. 그런 원리입니다.
좋아요. 이제 네. 그리고 그다음이 네, 이제 네, 내가 네. 열심히 준비했어요. 네. 그래도 노출. 그러니까 이 뭐 우리 유튜브 알고리즘처럼 AI한테 이제 또 잘 보여야 되겠죠. 그렇죠. 예, 네. 얘한테도 어떻게 걸리는 기법이 좀 있나요? 네, 이게 이제 저도 사실 유튜브도 해봤고 블로그, 인스타 다 경험하고 있는데 네. 이 알고리즘이라는 거는 플랫폼마다 다르거든요. 그러나 이제 공통된 거는 뭐냐면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거는 이들은 인간이 아니라 로직이라는 거예요. 네. 인간이 이제 설계한 로직이라는 거죠. 그러면 인스타그램이 꾸준히 인스타그램의 기업이 인스타그램이라는 기업이 이제 성장하기 위한 로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네. 그 원리를 이제 쉽게 생각해 보면 뭐냐면 내가 게시물을 올렸을 때 이제 이렇게 올려가면서 보잖아요. 인스타그램은. 예. 근데 3초 내에 내 게시물이 패스가 되면 이제 재미없는 게시물이구나.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게시물이구나. 이렇게 알고리즘이 판단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딱 첫인상이 중요하겠죠. 첫 번째 발행한 이미지나 뭐 영상이나 글이 네. 딱 주목을 끌 수 있는 유튜브로 따지면 썸네일인데요. 아, 좋아요. 3초는 잡아라. 네, 3초를 잡으면 네. 그 고객이 이제 그 피드를 넘겨가면서 본다든지 읽어본다든지 할 거 네. 아니에요. 그러면서 내 피드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잖아요. 그리고 또 내용이 좋으면 좋아요를 누르고 저장을 누르고 댓글을 남기잖아요. 그런 적극적인 행위를 할수록 알고리즘은 이 사람의 게시물이 오, 좋은 대단하네. 게시물이구나. 그럼 더 노출해줘야겠다. 네. 이렇게 판단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될 수 있는 컨텐츠, 좋은 컨텐츠를 꾸준히 발행하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자기 게시물을 사람들이 좀 어떻게 하면 오래 볼 수 있을까? 네. 그다음에 댓글을 달게 할 수 있을까? 좋아요 누르고 스크랩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컨텐츠 발행하는 게 이제 좋다는 거죠. 네. 네. 저희가 유튜브 때도 한 번 했었잖아요. 네. 왜 그렇게 좋아요 눌러주세요. 막 좋아요. 왜 그게 이제 하면 할수록 많은 분들에게. AI 알고리즘을 건드리는 거죠. 맞습니다. 이거 양질이야. 띠리리릭 네. 해가지고 이제 네. 많이 한. 그거 역시도 이제 비슷하네요. 네, 맞습니다. 원리는 어, 비슷한 거죠. 지난주에 이제 네이버 블로거, 이번에 인스타그래머 네. 입니다. 네. 차이점이 좀 있죠? 그래도? 인스타그램만의 또 장점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이미지나 영상이나 글이 짧고 또 이미지는 이제 한 장이 딱 올라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 장 붙일 수 있지만 노출되는 거는 딱 한 장이고 그다음에 영상도 짧잖아요. 그러니까 직관적이고 어떤 사람들에게 딱 가서 꽂힐 수 있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인기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내가 글을 짧고 재밌게 잘 쓴다. 네. 혹은 이제 릴스라는 영상을 좀 짧은 짤 같은 걸 재밌게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그다음에 사진을 딱 임팩트 있게 찍을 수 있다. 예. 뭔가 그런 내가 재능이 있다면 충분히 도전해볼 만한 것 같아요. 아니 그래서 이거는 어때요? 끝으로 네. 경제 투자는 네이버 블로거고 네. 뷰티 패션은 인스타그래머다. 이게 뭐 약간 좀 뭐 네. 되는 신빙성 있는 말이에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꼭 그런 그건 건 아니지만 아니고요. 이게 이제 네네네. 영상이냐 약간 글이냐 이런 그런 차이죠. 차이인가요? 네네네. 네. 아무래도 글보다는 이제 이미지나 영상 쪽이 조금 더 강하다. 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인스타 쪽이. 네. 그래서 나는 글은 잘 못 써. 하지만 이렇게 핸드폰으로 사진을 좀 감각 있게 잘 찍는다거나 이렇게 짧은 영상 같은 거를 이미지로 말할 수 있어. 네, 이미지로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좀 있다 내가. 네. 혹은 이제 그림 같은 걸 조금 그릴 수 있다. 웹툰 같은 거 있잖아요. 예. 그런 재주가 있으시다면 굉장히 인기 있거든요. 예. 인스타에서는. 예. 한번 도전해볼 만하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자, 언젠가 파이어입니다. 언젠가 네. 파이어. 오늘은 인스타그램으로 네. 돈 버는 법 살펴봤습니다. 네, 우리 신희은 대표 보내드리면서 이 노래 들어야 되겠습니다. 딘입니다. 인스타그램.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철진의 목돈 연구소